오늘은 좀 긴장되는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제 원유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부 국제 유가 지표 뭘 봐야 하나? 먼저 기초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국제 유가를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 기준 지표를 씁니다. 첫 번째는 브렌트유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런던 ICE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되는 대표적인 글로벌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중지유입니다. 미국 뉴욕 CME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되며 브렌트유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지표죠. 세 번째가 바로 두바이유입니다. 황 함유량이 높아 정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앞에 두 지표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싱가포르 현물 시장이 중심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가 바로 두바이유예요. 나머지는 WTI 계열이 20% 중반, 브렌트와 아프리카산이 나머지를 차지하죠. 결국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중동 정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부 지금 유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 현재 상황을 보면 WTI와 브렌트유는 이미 배럴당 $90를 넘어섰고 두바이 현물가는 $100를 돌파했습니다. 미란 전쟁 발발 전 두바이유가 $70 선이었으니 불과 단기간에 40% 넘게 오른 셈입니다. 이 급등의 핵심에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페르시아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아시아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수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의 폭은 불과 36km 남짓입니다. 그중 유조선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구간은 각 방향 3km 안팎 합쳐봐야 6km 정도에 불과하고요. 게다가 수심이 깊은 쪽이 이란 영해 쪽이라 구조적으로도 이란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 해협에서 선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길의 부설이나 미사일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유의 90% 가까이가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죠? 3부 유가 급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자,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우리 일상과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물가 상승. 원유 가격이 오르면 휘발유, 난방비가 오르는 건 당연하고 원자재 운반 생산 비용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소비자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소비 둔화.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의 지갑은 다칩니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 악화.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데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됩니다. 수출이 늘지 않는 한무역 수지는 적자 방향으로 기울겠죠. 환율 상승. 원유 결제는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달러 수요가 커지면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환율이 상승합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환차손으로 깎입니다. 결국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게 되고 주가에 부담이 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유가가 $100를 초과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약 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는 두바이유 $62 수준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지금처럼 $100가 유지된다면 그 전망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겠죠. 4부 우리 증시 어떻게 될까? 최근까지만 해도 국내외 주요 투자기관들이 국내 증시의 강세를 전망해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주된 근거였죠. 하지만 지금 같은 유가 급등 국면에서는 그 전망의 전제 조건이 흔들립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 투자 여건이 나빠지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본 지출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자금 유출까지 더해지면 주가 하방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 기관 매수세 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ETF 자금이 상당 부분 섞여 있다는 겁니다. 기관이 사고 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1에서 2주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어지고 이후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육아는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거나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브 투자자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공항 매도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현 상황이 추세적인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단기 조정 후 회복 시나리오가 아직은 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높은 이 시기를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섹터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중장기 AI 수요는 건재하고 조정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산입니다. 이번 분쟁을 계기로 중동 각국의 군비 증강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폴란드 등 유럽 시장에서 실적을 쌓아온 국내 방산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차원의 시각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현실적인 시사 해설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